또 군 시절부터 박정희를 잘 알고 지냈던 김점구는 정부 모임에서 박정희 우상파에 기류를 느꼈다고 한다. 그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아주 미래를 뚫어보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될 걸 예측하고 그때 일제시대에 봐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신 선포 1년이 지난 후 서울대 시위를 시작으로 유신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제야 정치인들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며 본격적인 유신 철폐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이 불과 10일 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얻자 박정희는 유신 체제 유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도구를 동원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유신 체제에 들어선 지 1년 3개월 만에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 헌법을 비방, 왜곡, 반대하는 것은 물론 헌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청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철저히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유신헌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반대도 범죄시했고, 또 유신헌법 반대 시위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게재하면 그거 역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체제하에서 한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근원으로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장준하와 백기환이 군사재판에 섰다. 유신헌법 개정을 논의한 죄는 징역 15년. 박정희의 최대 정적으로 반체제 운동을 벌여온 장준하는 결국 유신체제 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마지막에 도달했다 하는 인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타협할 수도 없다, 혹은 타협하려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 탄압의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다음엔 그것하고 싸우는 길은 죽음을 내걸고 좀 싸우는 길밖에 없다 하는 식의 반체제적인 사람들 속엔 비장한 각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남겨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된다. 민청학년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235명이 군법재판에 송치됐고 16명에게 무기징역, 7명에게 사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 또한 변론하는 변호인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빨갱이로 몰고, 그다음 결국 형은 또 사형입니다. 그게. 이건 내가 보기에는 나치스 때 히틀러가 한 짓하고 똑같다. 이건 악법으로 사람을 죽인다. 사법 살인한다. 그러면서 또 나치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범법 행위하고 똑같다. 또 니콜라스 황제 때 소련에서 하던 그런 짓하고 똑같다. 심한 이제 변론을 했죠. 변론하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런 변론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과해도 계속 했어요. 했더니 결국 재판을 중지시키고 중앙정부 사람 2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홍성우 변호사를 변론했다는 이유 가지고, 그 말을 했다는 이유 가지고 우리 둘을 잡아가지고 학생들 보는 데서. 긴급조치로 살벌했던 바로 그 여름. 우리가 그동안 박정희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다. 제1동포 간첩 문세광의 총탄에 유경수가 세상을 떠난다.
충북 옥천에서 유명한 갑부의 딸로 자란 유경수는 전쟁이 한창이던 50년 박정희를 만났다. 당시 박정희는 이미 한 번 결혼한 몸이었고 나이도 8살 위였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경수는 박정희와 결혼했다. 그분하고 혼인을 하게 된 동기가요. 그 재력과 재물과 권력이 없는 분이고요. 또는 미남이 아니시고요. 그러고 학생들 아마 잘 느끼질 못할 텐데요. 그 후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무뚝뚝한 분이라고 모두 알려져 있고 무서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웃으실 적에 참 어린애 같으셔요. 가난한 군인의 아내에서 대통령의 아내가 됐지만 변함없이 꼼꼼한 살림꾼이었다는 유경수.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유경수는 국민이 좋아하는 영부인이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이 독선적이고 날카로운 박정희의 단점을 덮어주기도 했다. 서울 시내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절대 경호원을 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경호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권위적인 그런 입장에서 내가 무슨 어딜 나가는데 경호원이 앞뒤를 서고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다. 74년 8월 16일 유경수는 10년 8개월 동안 몸담았던 청와대를 홀로 떠났다. 자신 대신 총탄에 쓰러져간 아내를 박정희는 두고두고 그리워했다. 유경수에 대한 박정희의 애틋한 마음은 그의 일기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유경수를 떠나보내며 박정희는 이렇게 쓴다.